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국감 관련해서 이제 외교부 해외 공관에 대한 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제 해외 공관 감사를 참석하지 않고 지금 서울에서 재보궐선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 이게 당대표의 이중된 잘못된 행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당대표를 해놓은 거예요. 이 국정감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국정감사를 포기하는, 재보궐선거를 하는 요거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이 징계 규정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임무, 국가무의 의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이게 이제 지금 언론에 지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8.15 광복절 행사 때는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이종찬이가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정부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식적인 그런 광복회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지가 별도로 주관하는 행사를 가졌어요. 요거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종찬이가 한 광복절 경축사 내용도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회 뉴욕 지회장이 이종찬 이 광복 경축사를 그대로 읽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뉴욕 총영사가 굉장한 유감과 반발을 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민주당에서요, 언제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이종찬 편을 들었다고. 자,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편향성이 심하다.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난장판을 벌였고, 그리고 뉴욕 총영사도 그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사표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강한 소신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시 기사, 지금 그런 게 이제 문다에 택시 기사가요, 채널 A의 단독 보도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택시 기사가 사고 당시에 경찰을 부르면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단서를 좀 발급받으려고 하는 그런 동정을 보였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문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의사 진단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진단서가요, 이게 이제 쌍방 합의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진단서가 나면 특가법 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그 다음에 아니면 도로교통법 특례법, 요 기준으로, 요 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진숙 위원장과 관련해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우연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변호사 단체, 시민 단체가 긴급 성명을 내놨습니다. 왜? 이거는 입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거죠. 국회의원이 입법부가 이제 3명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10월 17일까지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이진숙 탄핵은 그냥 무기한 연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방통위를 갖다가 식물화시키는 야당의 전략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막아달라, 이런 취지의 지금 이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이재명이 요거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은 절대 될 수 없다, 그리고 차차기도 없다라고 하는 이 법조계의 해석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꺼냈으니까 이재명이가 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이 될 수 없느냐. 여러분들도 이거 사법 리스크, 이게 그냥 사법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시원찮을 정도로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범, 부패범이 아니겠습니까? 사기, 부패, 협박, 그리고 사실 살인죄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주변 6명이나 지금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런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자, 인륜적인 측면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이런 인간은요, 인성의 자질, 이런 인성의 자질로 볼 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예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딱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헌법을 준수할 만한, 말하자면, 이런 뇌 구조를 갖고 있냐, 이거. DNA가 잘못됐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사법 리스크 말고서도, 기본 인성만 보더라도, 절대로 이런 인간은요,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헌법을 준수하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고 사령관이잖아요. 예, 국군 통수권자. 자, 그런데, 맨날 이재명이 하는 걸 보면 완전히 종북론자잖아요. 종북론자가 국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있냐 이 말이죠.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 DNA의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적을 보면은 이러한 국군 통수권자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을 거덜내는 그러한 이 기본소득 시리즈로만 지금 이제 정강정책 그것을 정강정책까지 집어 넣어버렸잖아요. 이런 인간 그러면 국가 부도 사태 지금 그러니까 중남미 또는 옛날 동구 이런 나라들하고 똑같이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 문제성 있는 또 이것도 이 정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것만 봐도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정성평가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은 중요한 이 법률적인 이유도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100만 원만 넘어가면 끝나요.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 5년 이것도 그거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100만 원이 넘게 벌금형만 받아도 요거는요. 지금 민주당이 대선 때 받았던 선거 보조금 434억 원 요거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민주당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 안 되는 것이죠. 이재명이가 그럼 지 돈으로 이거를 가봐요? 한뭐 80억 비자금, 80억 차명재산 의혹은 있지만은 434억까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대장동에서 김만배가 돈을 토해내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도 민주당 당원들을 상당히 흔들 수 있다. 자, 그래서 당내 이제 의원들도 의원들이지만요. 자, 이런 걸로 본다면 지금 이제 이 공직선거법 하나만 갖고서도 사법 리스크 중에 요것만 갖고서도 이제 이재명이는 아니 되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1심 법은 더군다나 공직선거법은 지금 633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 재임 중 그러니까 아니라 차기 대선 기간이 아니라 지금 1년 안에 빠르면 제가 보기에는요. 33 이게 남지 않습니까? 11월 20일부터 6개월 후면은 내년 5월이거든요. 5월 달 안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때 조이대가 지금 이미 스탠딩 오더를 내놨잖아요. 그 원칙을 지켜달라. 그거는 권고 규정이 아니고 강행 규정이다. 요렇게 해석하는 이 지시문을 내려놓고 있어요. 요건 본다 하더라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 하나도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중교사 재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강행 규정은 없지만은 요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왜? 그만큼 간단하니까. 요래서 요 두 개의 이 사법 리스크도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이제 법률적으로 형벌이 제일 무서운 것은 지금 이제 이 대북 송금 사건인데 대북 송금 사건의 중대한 이 재판 진행 과정에 변화가 생겼어요. 변수 뭐냐? 지금 이제 이화영 재판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진우한테는 절대 재판을 받지 않겠다. 버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신진우 판사가 기각을 했죠. 재배당 신청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대로 갖고 나가는데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미 이 김성태 재판에서도 좀 심리를 속게 하는 신속 심리제를 채택한 바 있고요.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두 번의 재판 과정에서 내놓은 얘기만 보더라도 심리의 효율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판사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원칙주의자잖아. 그냥 세다 이거죠. 한마디로 해서 법이 정한 대로 법이 정한 대로 쭉쭉 형을 선고하는 강성파라는 것이죠. 여기에 누구하고 궁합이 딱 맞냐? 제가 콜라보 한다고 돼 있잖아요. 콜라보. 사실상의 콜라보죠. 둘이서 콜라보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수원고법 담당 판사, 수원고법의 이 판사가 결국은 이제 이것도 10월 24일 날 종결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길어봐야 한 6주 정도? 그러면 10월 24일, 최고 길게 두 달 잡아도 12월 24일이고요. 빠르면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나온다. 이게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 전망이거든요. 요거는요, 법정 구속을 치고도 남을 중대 엄중 범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은수미, 물론 은수미하고 정치적인 이 근량은 다르겠지만은, 은수미도 이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에는 이화영보다도 더 센 최소 20년 정도를 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법조계에서. 그리고 이거야말로 법정 구속감이다. 물론 우이준 교사도 법정 구속도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김동연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진우 부장판사하고는 1심 요거는 법정 구속을 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진우 부장판사 이번에 이제 항소심 겨우 4개월 만에 딱 종결 처분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는 항소심 내용을 잘 봐봐라. 이렇게 변호인과 검찰의
딱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이 얘기는 항소심 판결문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든 법리해석이든 간에. 왜? 지금 이제 그 항소심 판사의 성향을 보면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건데 1심 판결을 누가 내렸는데요? 신진욱 부장판사 본인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가장 중요한 사법 리스크가 되고 어떤 경우에도 이것도 지금 대북 송금 사건 1심 더군다나 또 이화영의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대법원도 이것도 속전속결 갈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게 이제 내내 또 이 신진욱 부장판사 빨리 1심을 끝내면 내년 여름쯤에는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 항소심하고 대법원 가봐도 또 길어야 1년. 그러면은 2026년, 6년요. 지금부터 2년이면 2026년도 여름, 가을 이때 되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날 수 있다. 왜? 조의대는 그때까지도 조의대 대법원장 하는 것이고 현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의 대법원장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알고 있는데 속전속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도 이거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된다 설령 만에 하나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재명이를 기소하지 않고 있는 이 그 범죄 행위들이 많아요. 정자동 호텔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서현동 호텔, 법카 뭐 지금 아주 수두룩하잖아요. 이거 어딘가에 또 한 번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헌재 사무처장인가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지금 이 그 재임 중에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추권 그거는 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수사를 처음 착수하는 거에만 영향을 주는 거야. 재판은 그냥 개가지 줘도 기차는 가듯이 가는 거야. 내려와야 돼. 보궐선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절대 될 수 없고 된다 하더라도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법 리스크 11개 범죄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거 빼놓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인물이 없느냐. 절대적으로 대체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재명은 끝나간다. 이런 얘기가 법조계에서 지금 자자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뉴욕 총영사 얘기가 되겠는데 이게 뭐 기사가 좀 이제 길어요. 내용은 한마디로 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그러니까 이제 광복회 광복회 그러니까 이종찬의 이 축사를 갖다가 광복회 뉴욕 지회장이 그대로 대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의환 총영사인데요. 이분 얘기가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까 내가 왜 여기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하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조정식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보는데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무슨 소리냐 사과할 의향이 절대 없다. 예. 그리고 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예. 그리고 나는 내일 그만둘 생각, 내일이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맞받아 쳤습니다. 아주 뭐 잘한 것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이 정치 편향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을 이어가니까, 지금 여기에 관해서도 나는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켜나가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뭐가 정치 편향적인 발언인지 말해봐라. 요렇게 맞받아치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뭐 소신 있는 이 외교관인데 그런데 이제 이거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요. 지난번에 이 김 총영사의 발언과 관련해서 최근 외통위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조태열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100% 공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00% 통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고 조정관 발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총영사도 내가 외교부 장관이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공관장의 소신을 갖고 한 이야기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내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뉴욕 총영사는 일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5.18 민주화, 제주 4.3 사건 물으니까 김 총영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의환 총영사인데 굉장히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일이지만은 해방 후 우리 군, 경찰 그리고 가족까지 많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꼭 일본 수상이 하는 것 같네.
일본 수상이 임명한 특임 공관장인가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거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높이 평가되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요 김영한 총영사의 이런 발언의 맥락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요, 여당에서도 그날 이제 다만 답변의 태도와 이 발언 수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좀 섬세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용한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꿀로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는 속담이 있는데 발언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김기현 같은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으로서 정부 주체 행사에서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 총영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개인에 대한 비판은 겸허하게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이제 조금 세련된 표현,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외교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알아들 듯 못알아들 듯 긴가민가하게 발언하는 게 이제 외교관들의 버릇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가 간의 협상을 하는데 명확하게 할 때는 하지만은 긴가민가 모르게 전략적 모순을 유지하는 대답을 맞이하는 게 외교관들의 발언의 그 이제 관행으로 돼 있는데 너무 직선적으로 기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딱 양분법적으로 접근한 거 요거를 좀 우리 여당에서도 지적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든요, 메시지 의미 전달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의미 전달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전달 방법이 강하냐 약하냐 좀 중립적이냐 이거는 이제 본인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 그 당시 저도 이중찬 엄청 비판했잖아요.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고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거지만은 이 이종찬이가 나라의 국가의 정통성, 그러니까 이제 건국절이 언제냐 이런 뿌리를 갖고 달려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 우리 김 총영사가 좀 세게 나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뉴욕 총영사 얘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이진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도 이제 우현 소송을 제기했어요. 우현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에 우리 이제 우파 시민단체, 그리고 이제 우파 변협, 이런 데서 일제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갖고 말하자면 이제 국회가 이제 3명을 임명하게 됐는데 이거 똑바로 임명하라. 이거 그러니까 이제 박찬종 의원이 지금 현재 87년도 헌법 개정할 때 오늘날과 같은 국회는 상상도 못했다. 그 당시 이런 망부간의 민주당 같은 정당이 태어날 줄을 누가 알았느냐. 예.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이 태어날 줄 알았더라면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한테 부여하는 게 했을 텐데 요런 거를 상정을 못 해갖고 오늘날과 같은 요 특검과 탄핵, 요 망부간의식 그러니까 이제 입법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요거를 한탄한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시민단체, 그 다음에 변호사 단체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입장문을 내놓고 헌재다가요, 가처분을 인용해달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자, 우연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탄원서를 낸 거예요. 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만들 때 88년도에 만들었는데 요때 7인 이상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해 놨는데 이게 이런 민주당 같은 그런 희한한 정당이 나타나가지고 요것을 스스로 발목을 잡게 되는 이런 사단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러면 이거는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다. 예. 왜냐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이제 균형을 이뤄야 된다. 이게 이제 자유민주정의 기본 원리로 돼 있고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재 재판관은 입법부가 3명, 그 다음에 사법부가 3명, 그 다음에 행정부가 3명 이렇게 임명하게 되는데 입법부 지들이 3명을 임명을 하네? 그러면 입법부가 권한을 남용하는 거나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야말로 이 헌재 소송감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단순하게 이진숙 위원장을 갖다가 빨리 가처분 인용 그러니까 헌재 마비를 막을 가처분 인용 탄원서를 내달라. 요렇게 할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요런 민주당에 대해서 그 헌재 측에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헌재 또는 대법원에 이런 이제 법률적인 성격에 따라서 말이죠. 그런 것까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긴급한 서신이다. 그래서 이 헌재 재판관 9명의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 말이죠. 이 헌법 재판소법 23조 1항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현재까지 이런 민주당에 의해서 남용된다는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 원리, 이거를 위반한다,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헌법재판소법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민주당이 3명의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가지고 심리의결수 정적 부족으로 해서 헌재가 작동을 멈출 거, 이거 누가 생각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 행태는 반헌법적이고 헌법이 제정하고 있는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 헌법 질서는 입법부인 국회라 하더라도 헌법 위에 서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법부가 자기 몫인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 예를 들어서 이 탄핵 심판을 비롯하여 이 긴급한 권한쟁의, 가처분, 헌법소원, 모든 헌법 재판이 정지돼야 한다고 보는 거, 이거는 입법부가 다른 모든 헌법기관을 압도하는 것을 방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방조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제기된 가처분 사건은 헌법재판소마저 헌법질서를 파괴를 방지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입법부의 헌법질서 파괴를 막아내고 헌법질서 수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인지 분석이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높여달라. 그래서 헌법 질서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는 결과를 만들어달라. 간곡하게 청원한다. 그래서요, 10월 14일 선진 변호사협회 도태우 변호사, 자유변호사협회 대표 박주현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는 이제 부정선거운동을 많이 하는 분이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 대표 유정화 변호사 3명하고요. KBS 해직기자 이영풍, 그리고 자유대한호국단 이제 이 오상종 대표, 요렇게 해서 지금 헌재에 지금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이 그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7일,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왜냐하면 17일 날 임기가 3명이 만료가 되니까요, 바로 이걸 임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최단 17일부터 17일 날 후임자가 안 간다 하더라도 17일 이후 최단 시간 안에 후속, 그러니까 인사조치, 후임 재판관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론의 압박을 헌재와 그리고 지금 이제 입법부에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도 그랬죠. 요거 3명 빨리 해달라. 이번 국감기간 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야, 참 민주당, 이런 무식한 민주당 참 큰일 났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요 중요한 뉴스들을 갖다가 쭉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